척추 질환은 현대 사회의 고질병이라고 불릴 만큼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요즘에는 특히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특별한 기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숙여지기도 하고 뒤로 젖혀지기도 하고 좌우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척추의 뼈, 인대, 디스크, 관절들이 이런 기능을 하게 해주는데 척추 질환은 이런 구조물을 오랫동안 사용하신 중장년층 분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질환이었지만 네. 요즘은 젊은 연령층에서도 발생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컴퓨터 작업, 스마트폰 사용, 게임 등으로 인해 허리와 목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적절한 운동의 부족으로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척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운동 중 부상의 증가입니다. 네. 젊은 층에서 과도한 스포츠 활동이나 잘못된 운동 방법으로 인해 척추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네. 이러한 외상은 척추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척추 질환하면 디스크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맞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에는 뼈, 인대, 디스크, 관절이 있고 각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뼈에는 골절이 있을 수가 있고 네. 인대는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질환이라고 한다면 20에서 30대에는 디스크 탈출증이고 네. 50에서 60대 이상에서 척추 전반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습니다. 디스크가 젊은 층에게 주로 발생을 한다면 퇴행성 질환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척추관 협착증. 자, 두 질환을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에서 발생하지만 원인과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네. 허리 디스크는 생활 습관, 노화 등으로 디스크가 손상을 받아 약해지면서 발생합니다. 조그마한 충격에도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와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 보통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심한 허리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에는 다리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네. 치료하면서 허리 통증이 완화되면 다리 통증이 갑자기 생겼다고 착각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허리 디스크는 디스크를 뒤로 미는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데요. 네. 오래 앉아있기 힘들고 어. 앉았다 일어날 때 보통 통증을 느낍니다. 네. 허리를 숙여서 머리를 감거나 세수를 하는 상황에서도 통증이 나타나고 특히 똑바로 누워서 잘 때 그때 통증이 나타나곤 합니다. 자고 일어난 뒤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다가 서 있거나 걸으면 갑자기 통증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네네.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는 허리를 많이 사용하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가 척추관을 좁게 만들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지고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디스크와는 다르게 이 경우에는 허리 통증이 심하지 않고 심지어는 아예 허리가 안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로 한쪽 또는 양쪽 다리가 저리고 시리고 당기고 오래 서 있으면 쥐가 난다고까지 표현합니다. 네. 걷다 보면 더 심해져서 걷다 쉬다를 반복하게 되고 그래서 짧은 거리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심하신 경우에는 다리가 저려서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다며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다만 앉아있고 허리를 숙이면 통증이 줄어들어서 병원에서 대기하시다가 주무시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렇군요. 두 질환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정확한 진단 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행 정도에 따라 거기에 맞는 치료법 제대로 알아볼 텐데 어떤 치료법 소개해 주실 건가요? 치료는 단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물리치료, 도수치료로도 통증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보통 스트레칭을 병행하면서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까지 초기 치료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데 네. 이러한 치료를 했음에도 통증이 지속되면 중기 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통 시술이라고 말씀드리는 풍선 확장술과 신경 성형술 그리고 레이저 고주파 치료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술로서 통증이 줄어들긴 하지만 여러 차례 시술을 받으신 분들이나 MRI 상에서 협착증이 50% 이상 진행되신 분들은 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말기 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양방향 내시경과 추체관 유압술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허리에 나사못을 넣지 않는 네네. 양방향 내시경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중기 이상 말기 단계에서 시행해 볼 수 있는 치료법 소개를 해주시는 건데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양방향 내시경. 자세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치료법인가요? 네, 양방향 내시경은 빨대 크기의 내시경으로 네. 양방향에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수술법은 절개 부위가 커서 허리에 크게 상처가 남았었는데 네. 양방향 내시경은 빨대 크기 정도로만 작게 절개를 하게 돼서 근육 손상, 인대 손상 등이 최소화됩니다. 수술로 인한 손상을 최소한만 남기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 2, 3일 정도로 회복도 빠르고 척추 수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절개 범위 자체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두 개의 구멍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건데요. 척추관 협착증에 도움이 되는 양방향 내시경 치료법. 좀 자세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척추관이 좁아져서 나타나는 증상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주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척추관을 좁아지게 만든 1단계의 황색인대를 2단계의 내시경으로 제거해서 척추관을 넓혀주면 3단계처럼 신경 압박이 풀려 신경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은 우리가 척추를 움직이고 사용하면서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며 뒤로 밀려나고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척추관이 좁아지며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척추관이 좁아진 게 보이고 네. 신경이 눌리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양방향 내시경으로 황색인대를 제거하게 됩니다. 황색인대를 제거하면 다시 척추관이 넓어지고 눌렸던 신경이 원상 복귀되면서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전후를 비교해 보면 양방향 내시경 이후에 척추관이 넓어지면서 신경 흐름이 원활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시경이 빨대 정도의 크기이다 보니까 0.7cm 정도, 1cm도 안 되는 크기 두 개의 절개창만 남게 돼서 회복도 빠르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흉도 거의 안 보입니다. 자, 양방향 내시경 황색 인대술로 통증이 완화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55세 여성분이셨는데 네. 걷다 서다를 반복하신 다음에 오셨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오래 서 있으면 통증이 심해지셨고 네. 걸으면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시리고 저린 통증이 생겼습니다. 상당히 불편하셨겠어요. 네,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엉치 부위 불편감이 생기셔서 네.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커서 치료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어봤더니 빨간색 동그라미에 보이는 것처럼 뒤에 황색 인대가 두꺼워져서 척추관을 좁아지게 해서 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네. 디스크도 살짝 튀어나와 있어서 예. 양방향 내시경을 하면서 황색 인대 제거하고 디스크도 살짝 손을 봐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눌리던 신경이 파란색 동그라미처럼 해결되니까 환자분은 저린 증상이 좋아지셔서 2일 만에 산책하시더니 걷는 것도 괜찮아지셨다며 퇴원하셨습니다. 어머, 신기하네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이분은 59세 여성분이셨는데 오래 걷거나 일을 할 때 허리 통증이 심해지셔서 오신 분입니다. 오랫동안 치료를 하셨던 분인데 초기 치료부터 약물 치료, 주사 치료를 했으나 네. 증상이 악화돼서 결국에는 수술까지 진행하시게 된 경우입니다. MRI를 찍어보고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증상이 더 심해지시고 다리도 저리고 시리고 당긴 증상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하시며 수술하겠다고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양방향 내시경을 진행하게 되었고 네. 빨간색 동그라미에 황색 인대를 제거해 드렸습니다. 양방향 내시경 후 파란색 동그라미처럼 수술도 잘 돼서 증상도 다 좋아지셨고 이럴 거면 그동안 고생하지 말고 빨리 받으실 걸 하시면서 퇴원하셨습니다. 이분은 70세 남성분이신데 네. 양쪽 엉치에 통증이 있고 허벅지도 당긴다면서 오셨습니다. 걸어 다닐 때 당기는 통증이 더 심해지고 걸을 수 있는 시간도 점차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네. 처음에는 허리를 꼿꼿하게 펴서 걷다가 점차 허리가 굽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무릎에 손을 얹고 잠깐 쉬면 좋아져서 다시 걷다가를 반복하셨다고 가끔씩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까지 하셔서 MRI를 찍었습니다. 네. 얼마나 고생하셨냐고 물어보니 몇 년 됐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오래됐다고 하시면서 풍선 확장술도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찾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 원래 신경은 동그랗게 보여야 하는데
왼쪽처럼 인대와 디스크, 관절에 둘러싸이고 눌려서 삼각형으로 보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힘이 빠지는 경우에는 예. 수술을 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 진행했고 오른쪽처럼 눌리던 신경이 풀리면서 동그랗게 보이고 증상이 좋아지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례도 소개를 해주시죠. 65세 남성분이신데 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오셨습니다. 아내분과 같이 오셨는데 이전에는 산책도 같이 다니셨는데 지금은 통증 때문에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누우면 터질 듯한 통증이 감소하지만 다리가 저려서 두드려야 하고 감각이 떨어지면서 남의 살 가죽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이미 여러 병원을 전전하시다가 네.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나사못을 박는 수술을 권유받으시고 고민하시다가 지인분 소개로 저희 병원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네네. MRI를 찍으셨고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세 군데에 신경이 눌려 있는 협착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에 신경이 눌려 있는 것은 보통 기존 방식의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중앙선을 따라서 길게 절개를 하고 인대와 근육들을 젖혀서 황색인대를 제거하고 나사못을 받게 되는데 양방향 내시경은 그것을 최소한의 손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추천드렸고 수술 과정을 설명드리니 안심하시고 좋아하시면서 양방향 내시경을 진행했습니다. 치료를 전부 진행하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황색인대로 눌리던 부분들이 네. 다 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큰 수술이 될 뻔했는데 그래도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이 되셨어요. 이 황색 인대 어떻게 보면은 적절한 역할을 할 텐데 이거를 좀 제거해도 척추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네,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시술이든 수술이든 손기술이 좋고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받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보통 증상을 일으키는 황색 인대만 제거하고 적절하게 기능에 문제가 안 드는 정도까지만 제거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디스크도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함께 오는 경우 많은데 디스크 치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치료법일까요?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도 양방향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똑같이 0.7cm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걱정과 달리 허리 근육과 인대 손상이 적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스크를 치료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분은 28세 여성분이시고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셨다고 오셨습니다. 네. 그전에는 느껴보지는 못한 극심한 허리 통증이라면서 허리를 부여잡고 오셨습니다. 저리기도 하고 화끈거리기도 하면서 네. 찌르 듯한 통증이고 심할 땐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나. 예. 다른 병원에서 주사를 맞으셨는데 좋아지지 않고 이번에는 왼쪽 다리까지 저리기 시작하면서 심해져서 다리까지 절면서 들어오셨습니다. 네네. 디스크가 터진 것을 직감하고 MRI를 찍었는데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디스크가 터져 나와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이 디스크이고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양방향 내시경술을 바로 진행했습니다. 치료 후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MRI에서 디스크가 제거되어 있고 디스크를 제거한 만큼 빈 공간이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신경이 눌린 게 풀리면서 증상도 없어지게 됩니다. 다음 분은 35세 남성분이시고 재채기를 심하게 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 갑자기 다리가 저리기 시작하면서 힘이 빠져서 오셨습니다. 평상시에도 허리 통증이 있으셨던 분이어서 디스크에 상처가 나 있는데 갑자기 재채기를 하면서 배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약해져 있던 디스크가 터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채기 말고도 변 보시다가 디스크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터지는 경우도 있으며 네.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다가 터져서 오시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렇게 디스크가 터져서 뒤에 다리 신경을 누르게 되면 다리가 저리게 되는데 심하면 다리에 마비 증상까지 오게 됩니다. 이 환자분은 다리를 절면서 오셨고 네. 발목에 힘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었습니다. 디스크가 터졌을 것이라는 예상대로 MRI를 찍었을 때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보통 허리 디스크에서 마비 증상이 있으면 가만히 두면 평생 마비가 안 풀릴 수 있어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분도 수술을 급하게 진행하게 됐고 네네. 치료 후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튀어나온 디스크만 잘 제거를 했고 빠르게 진행해서 마비 증상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셨습니다. 척추관 협착증과 달리 디스크는 좀 급성으로 오는 응급 사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서 디스크에 상처가 생기고 갑작스럽게 힘이 들어가는 경우에 상처가 벌어지면서 디스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채기, 변보실 때,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단순히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그 외에도 헬스장에서도 잘 발생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할 것 같은데요.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다음 사례는 80세 남성이신데 평상시에도 허리 통증은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허리 통증도 심해지고 특히 다리의 통증이 심해지면서 걷기 힘들어 하셔서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예. MRI를 보시면 급성으로 터진 디스크가 크게 보이고 있고 허리를 많이 사용하셔서 황색인대도 두꺼워져 신경을 누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만큼 지병이 많으셔서 무슨 수술이냐며 전신마취 무섭다고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안전하게 척추에만 마취하고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안심하시면서 양방향 내시경술을 받으셨습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터져 나와 있던 디스크도 제거하고 두꺼워져 있던 황색인대도 제거하면서 눌렸던 신경이 풀려서 통증도 좋아졌고 이렇게 연세가 있는 환자분들도 양방향 내시경을 하시면 기존 수술법보다 근육, 인대 등의 손상이 적어 회복 속도가 빨라 무리가 없습니다. 이 양방향 내시경 수술보다는 시술에 가깝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가요? 요새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양방향 내시경을 중기와 말기 사이에 할 수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시술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최소 절개, 최대 효과, 그리고 빠른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빨대 하나 들어갈 정도로 작은 0.7cm 이내로 절개하기 때문에 흉터도 당연히 작습니다. 그렇죠. 지병이 있으신 분들도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척추 마취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셔서 너무 좋은데요. 예. 고령의 분들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시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근육, 인대 손상도 적어서 신경관을 넓혀 통증을 줄이는데 탁월해 회복 속도도 빠릅니다. 양방향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증상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가 좀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네,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 황색 인대와 디스크를 제거한 이후에 척추 후방의 인대가 더 많은 부하를 받게 되는데요. 네. 보통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척추 주변의 근육이 약한 여성분들이나 비만과 앉아서 오래 생활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인대 재건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잡아주게 되면 수술 이후에 허리 통증의 재발을 막아 퇴행성으로 다시금 척추관이 좁아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대에 문제가 생기면 전망전이증이 생길 수 있는데 허리를 구부리고 펼 때 불안정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이전에는 나사못을 이용해서 고정을 같이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허리를 움직이는데 제한이 있고 나사못을 삽입한 위아래 디스크에 퇴행성 변화가 심해져 증상이 또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인대 재건술은 허리를 구부리고 피는 것, 그리고 돌리는 것까지도 가능한 치료법이고 네. 나사못을 꺼리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양방향 내시경을 진행하고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신 마취로도 가능하고 출혈도 거의 없어 수혈도 필요 없습니다. 입원도 2, 3일 정도로 짧고 회복이 빨라서 수술 당일부터 보행이 가능합니다. 지병이 있으신 고령분들도 가능하시기에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안정성이 동반된 경우라면 이렇게 인대 재건술을 추가로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에 치료가 필요한 부위를 확인하고 기구를 이용해서 기능에 문제가 안 될 정도의 인대를 제거하게 됩니다. MRI에서 불안정성이 높아져 있는 게 확인되고 네. 수술 중에도 전반적인 근육 약화, 인대 손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후방인대를 잡아주는 인대 재건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구를 통해서 위아래로 인대를 제거하게 되고 바로 아래에 있는 황색인대를 제거하게 됩니다. 디스크까지 제거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신경 밑에 디스크를 제거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눌렸던 신경이 해소되면서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인대 재건술은 인대를 제거한 부위에 실리콘으로 된 장치를 삽입하고 뼈 사이에서 위아래로 잡아주면 인대 재건술이 끝나게 됩니다. 척추를 잡아주고 뼈 사이 공간을 확보해줘서 수술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변화를 방지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에 살펴볼 환자는 59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엉치에 통증이 생기고 네.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가까운 거리도 걸어가려면 엉치가 아플 것 같아서 두렵고 또 가다서다를 반복하니까 오래 걸려서 불편하다고 오셨습니다.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주사 치료를 여러 번 했지만 호전되지 않아서 치료를 하시다가 저희 병원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사진에 있는 것처럼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앞으로는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고 뒤로는 황색인대가 두꺼워져 개미허리처럼 잘록하게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분이셔서 근육 세약도 있으셨고 그로 인해 인대 손상도 같이 있으셨던 분으로 양방향 내시경을 진행하면서 불안정성 증가로 전망전이증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어 인대 재건술까지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네. 양방향 내시경을 시행하면서 황색인대와 디스크를 제거했고 치료 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넓어져서 증상이 완화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넓어진 척추관 바로 뒤로 검게 보이는 것이 실리콘인데 실리콘을 넣고 네. 인대 재건술을 해서 안정성을 더욱 향상시킨 사례입니다. 계속해서 예후가 좋은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여성분이신데요. 61세로 극심한 엉치 통증을 호소하셨는데 엉치는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 밑으로 저려서 집에서 누워만 있는다고 하셨습니다. 네. 최근에는 힘도 빠지고 감각도 떨어지면서 발등까지 시리고 차가워서 잠도 잘 못 자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MRI를 보시면 신경 지나가는 길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디스크와 황색인대로 인해 좁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환자분도 오랫동안 고생하시면서 근육 쇠약, 인대 손상이 같이 있어서 인대 재건술을 같이 진행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네. 치료 후 사진처럼 디스크와 황색인대를 같이 제거하고 척추관이 넓어져 신경이 잘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로 바로 인대 재건술에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척추 수술하면은 나사못을 고정하는 그런 수술을 생각하는데요. 이런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보통 크게 다치셔서 척추뼈에 골절이 심한 경우에도 하게 됩니다. 네. 근육 쇠약, 인대 손상이 심한 분들의 경우 허리의 불안정성이 높아져서 나사못을 이용해서 꽉 잡아주는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나사못을 한 번 넣으면 뺄 수 없기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사못에 대해서 꺼려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양방향 내시경, 인대 재건술 등이 발전하면서 이전에는 나사못을 꼭 했어야 했던 사람들도 나사못 없이 완치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신경외과 전문의 태재현 원장과 함께 척추 질환의 원인과 단계별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